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와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5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분수령입니다. 세비야와 코펜하겐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는 있으나 이 승부에서 이긴다면 조 1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공격적으로는 확실하게 전력이 플러스된 상황입니다. 브란트가 전열에 합류한 것이 천군만마와 다를 바 없죠. 우니온 베를린전 후반에 브란트 선수가 교체로 투입된 이후 경기가 확실히 풀리는 모습이었고 지난 두 경기에서의 성과도 두 경기에서 7골로 아주 좋았습니다. 챔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벨링엄도 직전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폼을 끌어올린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확실한 리스크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주었기에 수비진의 공격 가담이라는 장점이 확실히 나타났지만 훈멜스, 줄렛 등의 수비라인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경우 수비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도르트문트가 중앙 주도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 안정감이 쭉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알레, 모레이, 기텐스, 다후드, 로이스, 슐로터백, 말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리그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끊었지만 챔스 마지막 경기였던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1위를 결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지은 상황이라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을 듯하죠. 다만 지난 챔스에서의 결과는 고메스가 퇴장당하면서 60분을 수정 열세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는 않았던 결과입니다. 특히 수비진의 퍼포먼스가 훌륭했는데 아칸지가 라이트백으로 이동하고 디아스 라포르테로 센터백 조합이 급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로드리의 저지선 역할도 충분히 고평가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공격진에서의 퍼포먼스가 관건인데 마레즈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칸지도 수비에서는 훌륭했지만 오버래핑 면에서는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바레스의 퍼포먼스가 지난 경기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개인 기량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었고 퇴장 변수만 아니었더라면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정자는요. 필립스, 워커, 고메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맨시티의 로테이션 멤버들의 퀄리티도 상당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 챔스 경기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잘 보여준 알바레즈의 활약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승점 3점을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수비진의 퍼포먼스가 여전히 뛰어났기 때문에 맨시티가 또 다른 퇴장 변수가 없는 이상 전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고질적인 약점인 기동력도 맨시티가 이용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다음은 셀틱과 샤흐타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부 1위의 셀틱입니다. 리그에서는 여전히 레인저스와 함께 2강을 형성하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치데이 1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초반 분위기를 가져온 장면은 꽤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주력 선수들이 대거 나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아바다가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 슈팅이 골대를 맞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주도권을 점점 상대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챔스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타가 근육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는 오히려 악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죠. 결정자는요. 맥그리거, 스타펠트, 턴불, 조타, 월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1부 2위의 샤흐타르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1무 1패 2득점 3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점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비적인 강점은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할 만한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기대 실점이 0.93점에 그쳤을 정도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결정력이 난조였긴 했지만 비니시우스의 개인 기량 정도를 제외하면 샤흐타르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준 경우는 리그 경기에 비하면 적었던 만큼 샤흐타르가 보여주고 있는 챔스에서의 수비 퍼포먼스를 너무 저평가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결정자 없고요.
샤우타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셀틱의 현재 전력이 100%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샤우타르가 원정이지만 16강 진출을 위해 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두 팀이 모두 공격적인 전술 기조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는 꽤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오버를 겸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벤피카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1부 1위의 벤피카입니다. 선두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중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난적 포르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를 앞두고 기세를 올리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슈미트 감독의 축구는 적극적인 압박을 하면서 빠른 기동성을 살리는 편인데요. 압박이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유벤투스가 올 시즌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에 큰 약점을 보이고 있어 중앙 압박이 들어오면 부정확한 측면 크로스로 공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정에서는 다소 수세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홈에서는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압박으로 유벤투스를 곤경에 빠뜨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결정자는요, 베리시모, 모라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8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어도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순위를 역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 시즌 유벤투스의 최대 약점은 중원이라고 할 만한데 직전 챔스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높았지만 해당 점유율이 전혀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중앙에서의 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블라우비치가 공을 받기 위해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때문에 유벤투스의 공격은 대부분 측면에서 단순 크로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U자 빌드업 형태로 경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4골을 넣으면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두 골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공에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정자는요, 디마리아, 브레메르, 조르지, 아케, 데실리오, 포그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팀을 공격에 빠뜨리는 편인데 유벤투스가 중원의 압박을 당한다면 좋지 못했던 중원 공격 전개가 더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을 부정확한 측면 크로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의 올 시즌 챔스에서의 득점력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 가능성을 점치긴 어려우나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려운 편입니다. 벤피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PSG와 마카히아이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PSG입니다. 여전히 리그에서는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스에서도 벤피카와 함께 순항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죠. 후술하겠지만 PSG가 하이파를 상대했던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실점하는 등 꽤 고전한 바 있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이파가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장점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만들어낸 바 있기도 했죠. 다만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중원 기동성이 살아나면서 역습에 대한 리스크가 지난 시즌보다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최근 5경기에서도 2실점으로 수비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다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메시와 음바페가 3골 3도움으로 합작하면서 폼을 끌어올렸던 점은 호재입니다. 최근 공격진의 터치수가 줄어들면서 공격력에서 꽤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였음에도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은 꽤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페레이라, 멘데스, 킴펜베, 리코, 펜벨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1부 1위의 하이파입니다. 리그에서 기어코 1위를 탈환해냈지만 역시 챔스에서 배치된 죽음의 조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꼴찌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에서는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챔스에서 첫 승을 신고하긴 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조에서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벤투스를 잡아내고 PSG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의외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첼리가 상당히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도 6득점을 기록하는 등 팀 전반적인 득점 퍼포먼스는 제법 괜찮은 상황입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하이파가 지난 챔스에서는 유벤투스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유벤투스의 올 시즌 압박 시퀀스와 PSG를 비교한다면 PSG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의 빌드업 완성도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PS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